자, 요 근래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뛰면서 다시 사람들한테 이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어요. 뭐 내년에는 20만 달러를 기대한다라는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말해봤자 안 믿을 거고, 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3만 원 해도 안 산다. 워런 버핏이 말했어요.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인 벤진가가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세상의 모든 물량의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사라고 해도 안 사겠다. 이 워런 버핏의 과거 발언을 복귀시키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정보 사이트에는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극단적 탐욕 구간에 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금융 전문 매체 벤진가가 어제 암호화폐 시장이 포모, 즉 내만 투자 불장에서 빠져 있다는 두려움, 미래 가치에 대한 흥분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난린데, 가장 노련한 투자자 한 명인 버핏 회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암호화폐는 지약이라고 간주했다. 자, 버핏은 암호화폐 하락장이던 2022년 4월 30일 버커셔 해스웨이 연례 주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미국의 모든 농지 지분의 1%를 250억 달러, 34조 3천억에 팔겠다면 이날 중에 당장 수표를 끊어주겠지만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판다고 해도 사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내재 가치가 전혀 없다. 농지는 식량을 재배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버핏은 내재 가치를 가진 자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낸 가치 투자 달인이지만 비트코인은 자신의 투자 철학에 안 맞는다라고 외면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4월 10일 CNBC에 출연해서 버핏은 비트코인은 도박용 토큰이다. 룰렛의 휠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나도 억제할 수는 없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벤진가는 버핏 회장이 2018년에 버커셔 해스웨이 주총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약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은 나쁜 결말에 이를 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버핏의 오랜 동지였고 지난 11월 달에 사망한 이 찰리 먼거도 비트코인을 침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버핏 같이 노련한 투자자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는 뭐 한국 돈으로 한 9천만 원, 한국에서는 한 9,500만 원 이렇게 팔리고 있지만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자, 연준은 이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결국은 이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라고 CBDC로 이렇게 이제 머지않아서 화폐를 대신한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걱정하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 돈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트럼프도 지금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국의 지금 파월 의장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여부 도입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이 근처에도 안 갔고 단기간에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운영 방식과 관련해 이게 만약에 정부의 계좌라면 정부가 모든 개인의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중국이 하는 방식이다. 연준이 선호하는 것은 이 계좌를 은행에 가지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수층이, 특히 트럼프 지지층이 이런 것들을 극력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은행의 총재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 등 또 일부 아프리카 나라, 나이지리아,
또 뭐 온두라스 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것이 절대로 이 미국이나 자본주의 본산 국가에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좋아하지 마라고 경고해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9천만 원 같다 하더라도 이 코인이 9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만 제대로 걸리면 코인은 사라진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이 코인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돈 번다 해도 나중에 다 날아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전망이 더 나빠질 거라고 하향으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22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하향 조정했어요.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 머물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올해 경제가 유럽에서는 0.6%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 파월 의장이 비둘기로 변해서 여건이 되면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은 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신중론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7월쯤 내리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말까지 못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미국의 하원에 출석을 해서 경제가 예상 경력대로 움직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야 되겠지만은 인하 시점이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확실하게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시점이 되기 전에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파월이 말만 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해석했다고 말을 하는데 연내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잡고 있지만은 인플레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내리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둔화된다라는 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조심하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기를요.